자, 여러분 지금 이제 1강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1강은 우리 해부학의 의학 이론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 이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이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해부학적 명칭이나 우리 몸의 명칭, 그리고 부위의 명칭, 그리고 각 뼈, 인대, 근육, 신경 이런 것들에 대한 이름이나 부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교재 위주로 저희가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교재 위주로 보시다가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그림을 설명하거나 그럴 때 잠깐씩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1장 인체 해부학 개론을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1장 1절에 인체의 개요에 대해서 나와 있죠. 요거는 한번 해부학의 정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해부학은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체의 구조에 대해서 그 밑에 이제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인간은 포유류죠. 포유류고, 그리고 다른 척추동물과 마찬가지로 척추가 축이 돼서 몸을 지탱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피부로 둘러싸여 있고, 요거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그건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사람의 몸은 두부, 체간, 사지로 나누어져 있다. 보시면 자, 두부, 머리 부분, 그리고 체간, 그리고 양 사지로 4개의 사지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두부에는 2개의 강이 있고, 체간에도 체강이 있습니다. 뼈 속 안에 비어 있는 것을 강이라고 하거든요. 강. 그리고 갈비뼈 안에도 갈비뼈를 둘러싸고 있는 안에 공간이 있죠. 그 공간을 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걸로 있고, 그래서 우리 인체의 뼈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장기관이나 근육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뼈의 기능은. 그래야지만 뼈가 없으면 외부에서 충격이 왔을 때 바로 손상을 입겠죠. 그래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인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처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해부학적 자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해부학적 자세란 모든 판단의 기본이 되는 자세입니다. 지금 앞에서 보시는 이 자세가 바로 해부학적 자세인데요. 차렷하고 서 있죠. 차렷하고 서 있는 상황에서 손바닥이 앞을 보게끔, 엄지손가락이 바깥쪽을 향하게,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바깥쪽을 향하게끔 딱 차렷하고 선 자세, 이 자세가 해부학적 자세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보시면 차렷 자세에서 양쪽 발을 붙이고 양쪽 손바닥을 펴서 앞으로 향하게 한 자세로 우리 몸에서 위치나 방향은 이 자세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이게 해부학적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무릎을 구부릴 때 몇 도 구부립니다. 이렇게 할 때 기준이 지금 요 상태는 모두 0도로 보시면 돼요. 0도. 지금 요 상태도 0도. 요것도 0도. 이 상태가 딱 0도라서 이 상황에서 조금 움직이면 90도 움직였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자세 기준이고 장애 평가의 기준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6번의 위치에 관한 용어를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왜 위치를 알아야 되냐면, 어디를 다쳤느냐에 따라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다쳤는데 팔에 어디가 다쳤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요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좀 더 의학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고, 의사한테 얘기했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다쳤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그런 기준점이 되는 용어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내측과 외측. 내측과 외측은 여기 신체를 딱 반으로 나누는, 요게 정중면이라고 하거든요.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정중면에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을 내측, 그리고 정중면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을 외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팔꿈치에서 자, 이렇게 양쪽이 튀어나와 있죠. 팔꿈치가 이렇게 이제 내려오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크게 확대해서 그려보면, 그러면 정중면이 여기 있으면 요거를 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정중면에 더 가깝기 때문에 내측과 내과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요 바깥쪽에 있는 거는 외측과 외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팔꿈치에 내과 골절 하면 아, 여기가 부러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외과 골절 그러면 아, 외과 바깥쪽에 있는 과가 부러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측과 외측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인대도 마찬가지로 무릎을 예를 들어서 무릎을 이렇게 붙어있는 인대들이 있어요. 무릎에 붙어있는 인대. 그러면은 정중면을 기준으로 여기를 다쳤다. 옆에 있는 인대이기 때문에 측부인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중면에 가까운 이쪽은 내측 측부인대라고 하겠죠.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것은 외측 측부인대. 이렇게 아주 단순하지만 여기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자, 두 번째, 장측과 저측과 배측. 요거는 손바닥과 발바닥에 특수하게 있는 용어긴 한데, 장측은 손바닥에 장을 지진다고 하죠. 그래서 손바닥은 정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앞, 뒤라고 하지 않습니다. 손은. 요거는 장측으로 구부러졌다. 그리고 이 뒤에 여기 보시면 뒤쪽, 손 등 쪽을 배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배측으로 구부러졌다, 장측으로 구부러졌다. 발바닥도 마찬가지. 발바닥은 또 저측이라고 합니다. 장측이라고도 하지만 보통 저측이라고 표현을 해서 발바닥 쪽으로 구부러졌다 하면은 저측으로 구부러졌다. 발등으로 구부러졌다 하면 배측으로 구부러졌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하는 예상이 가능하시죠. 근데 기준이 뭐냐? 어떤 정해져 있는 정중면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기준은 없고, 보다 위에 있다, 보다 아래에 있다 라고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 이제 견갑골을 기준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견갑골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뒤에 돌기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뒤에서 만져보면 이렇게 돌기가 하나 나와 있는데, 요거를 극돌기라고 하는데, 요 극돌기 위에 있는 근육이 있고 극돌기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극돌기 위에 있냐, 극돌기보다 밑에 있냐. 그래서 극상근, 그리고 극 아래에 있어서 극하근, 요렇게 기준을 해서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극상근, 극하근. 그러면 극돌기를 기준으로 위에 있구나, 극돌기를 기준으로 아래에 있구나,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시겠죠. 자, 그리고 근위와 원위. 근위는 우리 몸에 이제 기준이 되는 심장이 여기쯤 있는데, 심장에 가까워지는 부위를 근위라고 하고, 심장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원위라고 합니다. 보다 가까운 것. 그러면 이 위쪽으로 가 있는 건 보통 대부분 다 근위겠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심장에 보다 가깝거나 심장에 보다 멀리 있으면, 그래서 손가락을 예를 들어서 보시면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러지는 마디가 다 많죠. 손가락이. 그러면은 손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넷, 다섯.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 마디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개, 이렇게 있는데, 자, 요 손에도 마디가 있잖아요. 구부러지는 마디. 그럼 이거는 뭐냐? 요거는 뭐냐? 이름을 다 지어줘야 되잖아요. 얘네들도 다 관절이니까.
그러면 얘는 심장에 보다 가까이 있죠. 얘보다 심장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근위지절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심장에 얘보다 멀리 있으니까 원위지절관절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이해는 가시죠? 근위가 뭐고 원위가 뭔지. 심장에 가깝거나 심장에서 보다 멀거나 그거를 원위, 근위라고 하고 이제 한 가지를 더 이제 여기 교재에 없지만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전후도 중요합니다. 전은 앞쪽이고 후는 뒤쪽이겠죠. 네.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 엑스레이를 찍을 때 AP로 찍었느냐? PA로 찍었느냐? 여러분 엑스레이 찍으러 가서 가슴 사진 찍을 때 보시면 벽에 이렇게 턱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뒤에서 이렇게 찍잖아요. 그거를 뒤에서 앞으로 찍었다고 해서 포스테리오 안테리오 요거의 약자인데 요거는 뒤, 요거는 앞. 그리고 그러면 AP는 앞에서 뒤로 찍은 거겠죠. 앞에서 뒤로 찍었을 때 앞에서 뒤로 그리고 뒤에서 앞으로 찍으면 뒤, 앞 이렇게 해서 전후 요것도 구분 지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명칭이 몸에서 어디에 가장 적용이 잘 되나 한번 보시면 골반뼈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골반뼈는 돌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골반뼈 자체도 이름이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는데 치골은 알고 계시죠? 치골 앞에 골반에서 이렇게 앞에 모여 있는 생식기 바로 위쪽에 딱 있는 그 뼈가 치골이고 앉았을 때 의자에 앉았을 때 엉덩이가 닿는 부분을 좌골이라고 하고 그 위에 되게 커다랗게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골반 여기 우리 이 뒤쪽에 있는 거기를 담당하는 곳이 장골이라고 합니다. 장골. 근데 장골에는 튀어나와 있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장골에 튀어나와 있는 장골극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4개의 이름은 뭐 첫 번째 장골극, 두 번째 장골극 이러면 예상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고 전이죠. 그리고 위에 있다. 상전 장골극. 그리고 여기 여기 뒷모습이니까 얘는 아니고 자 여기 앞에 있고 위에 있어서 상전 장골극 밑에 하전 장골극 구분이 가죠. 뒤잖아요. 그러면 후. 근데 위에 있다. 상후 장골극. 밑에 있다. 하후 장골극이겠죠. 하후 장골극.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명칭을 지을 때 예상이 가능하게끔 기준이 되는 부위를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부학적인 문제가 나오거나 작년에도 견갑골과 손가락 관절까지 명칭을 쓰는 부분이 나왔잖아요. 그런 거를 쓸 때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위의 명칭을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상전 앞에 있고 위에 있다. 앞에 있고 밑에 있다. 그리고 위에 있지만 뒤에 있다. 그리고 아래에 있고 뒤에 있다. 이렇게 이름에도 이런 명칭들이 다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아까 이제 넘어갔던 5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 중에 그 면을 또 가리키는 부분이 있어요. 뭐 MRI를 찍거나 아니면 뭐 CT를 찍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사진상의 용어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면으로 잘랐을 때 보이는 그 단면의 이름이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보시면 관상면. 3번에 나와 있네요. 관상면. 이마를 기준으로 평행하게 몸을 이렇게 나누는 선.
이렇게 나누면 전면이 보이겠죠. 전면.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찍어 갔을 때 요거를 관상면에서 본 그림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렇게 착착착착 앞에서부터 뒤로 아니면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를 관상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상면은 몸을 관통하듯이 이렇게 제 몸에다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몸을 이렇게 잘랐을 때 옆에서 바라본 내 모습입니다. 몸을 이렇게 잘랐을 때 시상면에서 바라본 모습이면 내 몸을 이렇게 잘랐을 때 이쪽에서 바라보거나 이쪽에서 바라보는 내 옆모습을 보게 되겠죠. 그럼 시상면으로 잘랐을 때는 이렇게 잘라서 각 단면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시상면. 그리고 수평면은 예상이 가시죠. 수평으로 자른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뇌에 어느 부위에 종양이 있나 머리 위에서부터 이렇게 잘라서 보겠죠. 수평면으로 단면으로 잘랐을 때 볼 수 있는 모습을 수평면이라고 한다. 그렇게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보통 요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에 대한 용어를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는 아까 봤던 해골 아저씨. 요 아저씨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해골 아저씨 해부학적 자세로 딱 서 계시죠? 요 자세를 기준으로 아까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요 자세를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 나오는 것이 굴곡과 신전. 많이 들어보셨죠? 굴곡은 구부리는 거. 신전은 펴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배측 굴곡 그리고 저축 굴곡 장축 굴곡 이렇게 따로 손하고 발에만 있는 특수한 용어라고 말씀드렸죠. 배축으로 굴곡됐다. 그리고 또 발바닥이 저축으로 굴곡이 됐다. 그럼 발바닥 쪽으로 굴곡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장축으로 굴곡됐다. 뭐 손가락이 장축으로 굴곡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장축 굴곡. 그리고 신전. 지금 이렇게 가만히 서 있을 때 그러니까 굴곡에서 신전으로 가는 펴는 것을 신전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미 펴져 있잖아요. 우리 몸은. 근데 여기서 더 폈어. 팔을 여기에서 더 뒤로 갔을 때 과신전이라고 합니다. 신전 상태에서 과하게 더 신전됐다. 지금 내 목이 신전이 돼 있죠. 해부학적 자세에서는 여기에서 뒤로 더 갔다. 과신전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 더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리고 내전과 외전. 내전은 몸으로 가까이 오는 자세. 우리 몸 해부학적 자세는 내전 상태로 돼 있어요. 이렇게 딱 붙어 있죠. 그래서 외전하세요 하면 바깥쪽으로 멀어지는 동작. 손가락도 외전하세요 그럼 벌어지겠죠. 가운데서 몸에서 멀어지는 동작을 외전, 그리고 다시 내전하세요. 그럼 몸으로 가까워지는 안쪽으로 향해서 오는 것을 내전, 외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회내, 회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회내, 회외는 지금 이렇게 손바닥이 앞으로 보고 있는 이 자세를 지금 현재는 회외돼 있다고 하거든요. 손바닥이 바깥쪽을 향해 있다. 그럼 회내는 손바닥이 안쪽을 보도록 하는 게 회내. 그러면 이건 회내고 이건 회외인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하나요? 보통은 요거를 중립자세라고 하기도 하는데 회내하고 회외에서 나와 있는 용어긴 합니다. 그래서 중립자세에서 회외하세요 하면 손바닥을 위로 보이세요. 그리고 회내 하세요. 그러면 손바닥을 밑으로 보내세요. 이렇게 회내, 회외. 그리고 이제 내번과 외번. 이것도 발에만 있는 자세인데 발바닥이 이렇게 서 있죠. 그런데 앉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리를 쭉 뻗고 앉아서 4번 하세요. 그럼 발바닥 마주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외반 하세요. 그럼 발바닥을 바깥쪽 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내반, 외반. 발바닥이. 그래서 내반, 4번.
그리고 외반, 외번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서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반이라고 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내번이라고 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똑같은 뜻이다.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외회전. 외회전이 있으면 내회전이 있겠죠. 요것도 중요한 용어인데요. 외회전은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것, 몸에서 멀어지는 바깥쪽으로 회전이 일어나는 것을 외회전이라고 하고, 내회전은 몸으로 가까이 오는 회전을 내회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외회전, 이렇게 하면 내회전. 다리도 마찬가지로 다리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면 외회전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면 내회전됐다.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게 O자 다리는 다리가 발을 이렇게 모으고 있잖아요. 다리를 이렇게 모으고 있죠. O자 다리. 그러면 내회전됐구나. 몸 안쪽으로 회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자, 지금 팔을 내가 이렇게 팔베개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어떤 동작이 결합된 동작일까요? 한번 예상해 보세요. 팔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얘는 제외하고 얘만 제외하고 얘를 먼저 기준으로 보면 외전돼 있죠. 외전돼 있고 바깥쪽으로 돌아갔잖아요. 외전돼 있고 외회전돼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열중샷 하고 있죠. 그럼 열중샷 하고 있으면 내전돼 있고 내회전돼 있겠죠. 또 예를 들어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다. 양반다리 하고 있다. 그러면은 고관절을 기준으로 다리가 어떻게 돼 있나요? 외전돼 있고 외회전돼 있죠. 그리고 뭐 아까 O자 다리는 내전, 내회전 이렇게 유추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다쳤을 때 팔이 외전 상태에서 땅을 짚었기 때문에 라고 하면 이 사람 팔을 벌려서 떨어졌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체부의 형태에 관한 용어. 굉장히 체부 형태에 대해서 나와 있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몇십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위가 어디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가는 게 해부학이기 때문에 요 정도만 알고 가셔도 시험 보는데 문제가 없으십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보는 게 과. 아까 여기 내측과 외측과 설명드렸죠.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기 써있죠. 끝이 뭉툭한 돌기로 골단, 뼈의 마지막 부분이 비후해져서 뚱뚱해져서 관절면을 이루는 돌기. 여기도 그러면 과. 그러면 여기도 과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과가 되겠죠. 관절 끝에서 뭉툭하게 나와 있는 것을 과라고 합니다. 모두 내과 외과. 여기도 내과 외과. 여기도 내과 외과. 모두 다 이름이 같습니다. 뼈의 이름만 다르고. 자, 돌기. 표면에서 높이 튀어나온 곳. 자, 보시면 척추를 볼까요? 척추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척추체가 있으면 뒤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게 옆에서 본 모습이니까 옆에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옆으로 이렇게 날개처럼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는 이런 걸 돌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튀어나왔으니까 횡돌기. 그리고 뒤에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여기 여기 5번에 보시면 날카롭고 가느라한 돌기를 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날카롭고 가느하게 나왔지만 툭 튀어나왔기 때문에 극돌기라고 그렇게 해서 극돌기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결절, 혹과 같이 두드러진 곳,
사진을 좀 크게 보면 설명하기가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셨을 텐데 이 아저씨가 좀 왜소하시네요. 자, 돌기. 어깨에 여기 붙어있는 상완골에 보시면 골두가 이렇게 있으면서 골경이 나오고 이렇게 툭,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골절이 됐네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 부분 결절이라고 합니다. 큰 거는 대결절, 작은 거는 소결절. 혹과 같이 두드러진 곳. 그리고 이제 전자, 그 밑에 전자는 상완골에서는 결절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도 보시면 대퇴골도 요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팔보다는 좀 길고 크죠. 그래서 얘는 전자라고 합니다. 전자, 대전자. 얘는 소전자. 그렇게 부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극은 말씀드렸죠. 극은 날카롭고 가느다란 돌기라고 하는데 얘도 극이라고 하고, 아까 견갑골에서 설명드렸듯이 뒤에 견갑골 이렇게 만져보시면 판판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 이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극이라고 합니다. 극. 여기 스파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스파인이라고 부르는 게 원래 스파인은 헛갈리실까 봐 설명을 드릴게요. 스파인은 척추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척추체 전체를, 척추체 목서부터 꼬리뼈까지 이렇게 척추체를 스파인이라고 부르는데 요 뒤에 있는 견갑골 뒤쪽에 있는 얘도 극이라고 부릅니다. 스파인이라고. 얘는 견갑극. 뒤에 있는 얘하고 얘도 스파인. 이렇게 명칭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 스파인이지? 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데 우리 몸에는 스파인이 그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 뒤에 설명을 들으면 알겠죠. 스파인 중에 요추체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 저 스파인이구나. 근데 견갑골에 붙어있는 스파인이 어떻게 됐다. 그러면 견갑극이 뭐 어떻게 됐구나. 이렇게 예상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스파인은 극은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융기라고 해서, 융기는 무릎, 제일 대표적인 게 무릎인데, 무릎의 무릎. 앞에서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슬관절의 무릎을 보시면 이 아래쪽 경골에서 대퇴골이 이렇게 내려와 있고, 무릎뼈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전방 십자인대, 뭐 후방 십자인대, 얘네들도 붙어 있기도 하고, 얘를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연골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폭 튀어나왔다. 그래서 얘를 융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이게 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과겠죠. 관절 끝에 뭉툭하게 나와 있으니까. 얘는 과 사이에 있어서 과간융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명칭은 예상할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과관융기, 뭐 내과, 외과, 뭐 충분히 외우실 수 있죠. 그래서 기본이 되는 여기 딱 6가지 이 정도만 아시면 시험 보는 데는 무리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중요한 인체 개요에서 명칭이나 용어는 이 정도만 외우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에는 그러면 저희가 전신에 우리가 뼈의 이름도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 한번 잠깐 쉬었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